복지어라. 복이란 슬기롭게 살아가는 용기 같은 것, 꿈 같은 것,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초대석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천등 이진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그 인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해에는 자기가 스스로 큰 복을 지어서 간직하라, 이러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복을 지어라. 네, 참 그렇습니다. 멋진 새해 인사인데요. 2023년 개묘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번성과 풍요, 지혜의 상징 검은 토끼 한 마리가 깡충 뛰어서 네.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예. 요즘에 어떤 일이 가장 재미있으세요? 위장이 없는 삶. 뭐 즐거운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제가 골프를 쳤거든요. 그런데 골프를 치는데 요즘 추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다리도 약간 아프고 이래서 실내 골프를 칩니다. 아침에. 근데 그 실내 골프를 치기 전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전부 컴퓨터를 지금 작성해야 돼요. 보낼 땐 보내야 되니까 내 손으로 전부 다 해야 돼요.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렇죠. 컴퓨터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예. 모든 하루하루 일상이 재밌다. 이렇게 그렇죠. 아, 제가 재밌어요.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1965년 신춘문예로 네. 문화활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근데 사실 그 신춘문예라는 게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지에 사실 여러 번 내봤어요. 내봤는데 어떻게 예선에는 올라가고 계속 떨어져. 애기에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청주 석교국민학교 교사로 있을 때에 청주 충청일보 일간지에 내가 내봤어요. 아침이라는 시를. 그랬더니 거기에 당선이 됐어요. 65년 일생이라는 거는 참 솔직히 얘기한다면은 충주 사범학교를 다녔는데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입학할 때는 6등으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53등으로 60명 중에서 졸업을 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임선생님이 김종서 박사라고 유명한 교육학 박사인데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 좀 딴 데로 좀 보내주세요. 왜? 학교 내가 이제 너무 뭐라 그러나 건달 생활을 했어. 호기심이 많았던 거겠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것 같지만은 오히려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로 갔어요. 첫 예, 경인지가 경상도. 경상도 낙동강가의 함안에 있는 가야국민학교라는 아주 조그마한 학교야. 초가집도 있고 이런 학교야. 거기 가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오르간을 칠 줄 몰라. 5학년을 맡았는데 그때의 노래가 봄이 왔어요 노래야. 산 높고 물 맑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노래인데도 어느 게 도레미파인지 몰랐어. 네. 한 번도 치지 않았어. 사범학교 다니면서 풍금 한 번 만져보지도 않았다는 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먹은 아주 장로 선생님이 있는데 어느 게 돕니까 하고 갔어. 배비올간이야 막 그냥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배비올간인데 요게 도아리가 미, 솔 거기서부터 초 100가락을 사다가 밤마다 솔라시도를 배웠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한 석 달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봄이 왔어요 노래. 산 높고 물 맑은 우리 마을에 높고 애들이 좋아서 막 야단. 내가 그때 문교부에 있는 편수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교육 잡지에 나와. 자기 작곡한 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을인가요 가을이래요 라는 곡을 만들었어. 첫 번째.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보내보자. 세교실 잡지에 보냈더니 세교실에서 문교부 편수관 앞에 이걸 보냈어. 그게 뭐냐면 가을인가요 가을이래요. 하늘이 뜨높아 가을인가요. 문교부 편수관이 뒤에다가 선생님 멜로디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화음도 적어 보내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고 할 줄 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시작이 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을인가요? 가을이라는데 가사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동요의 매력을 느낀 거야. 그래 그때부터 쓴 거야. 그때부터 문학을 아주 인간 승리군요. 인간극장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죠. 어떤 계기가 또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네. 사람을 또 만들어냈다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을인가요? 가을이래요. 네. 그 전에 문학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책 한 권도 읽지도 않았어요. 졸업할 때까지. 아, 문학이라는 문자도 몰랐고 소설책 한 번 읽지도 못했고 시집 한 번 읽지도 못했고 아주 무식한 선생님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싹이 튼 거지. 이 이제. 시점에 우리 이진우 회장님께 문학이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문학이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활의 하나의 그 이정표, 응? 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책 한 권을 읽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접하면은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어떤 분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 노래도 만드셨잖아요. 네. 1972년도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죠. 네. 그때에 고향에 갔더니 길이 넓어지고 뭐 지붕도 개량이 되고 그래요. 나는 서울에 선생으로 있으면서 뭘 했나, 나도 고향에 바쳐야 되겠다 해서 우리 마을 발전상을 노래한 거예요.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고. 어깨가 들썩이고 긍정의 메시지가 있는 이런 주인공과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참 살만하죠? 지금 이진호 작사 작곡 11고 이 안에 교가도 참 많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들이 이 노래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411곡 속에는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도 있지만은 네. 다른 사람의 그 작사한 것은 내가 곡을 붙인 것도 있어요. 이상의 작곡을 내가 하게 될 때는 걔가 웃을 일이야. 그런데도 해냈다 이거예요. 그 조력이 뭘까요? 용기, 용기. 용기, 후, 실천. 혹시 그게 좌우명이신가요? 예, 우리 가훈입니다. 선용기, 우물쭈물하지 말고 바로 실천에 옮겨라. 하고 싶다. 난 못한다가 아니라 나 한다. 그러면 시작해. 그런 용기를 갖고 실천하면. 여러분, 선용기, 후 실천입니다. 동시와 동하나라. 예. 굉장히 오래된 예. 아동 잡지죠. 예, 2000년도에 무크지를 제가 2개를 냈어요. 이거는 성인 무크지입니다. 2000년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2개의 문학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에서 이 문학지가 탄생했을까요? 그때는 이런 무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시작을 해보자 가지고 결국 이것이 계절이야,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개간지 같이. 그렇지, 개간. 이진호 동시 해설집이라고 여기도 역사가 굉장히 묻어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방마다 해바라기죠. 네. 그 해바라기 그 씨앗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기침 소리도 들어있고, 개구리 소리도 들어있고, 바람 소리도 들어있고, 읽어보면은 이 속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우리의 걸 삶의 얘기하잖아요. 이야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복타령이라는 시가 보여요. 예. 새해도 됐고 해서 네. 복타령이라는 시를 제가 낭독해도 그렇죠. 괜찮습니까? 좋죠. 복타령 이진호 세배를 다니면 줄복이 쏟아진다. 어디에 있다가 오는 것일까? 햇빛 속에서 반짝이다가 오는 것일까? 복을 줄 수 있는 것일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어른이 주는 것일까? 나는 받고 있는 것일까? 구름에 묻어 흐르다가 오는 것일까? 처음부터 어른만이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던져주는 것일까?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아름 안고 있다가 또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복을 받으라는 어른 말씀대로 누리게 될 때는 그 언제쯤일까?
나는 복을 가지고 싶다. 내 스스로 복을 짓고 싶다. 정초마다 받는 그런 복이 아닌 한 해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용기 같은 것, 꿈 같은 것을. 이 복타령이라는 시를 제가 낭독했는데 1970년도에 네. 이 작품이더라고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야 그렇게 던져주는 복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응? 그 자기가 짓는다는 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엮으라는 얘기거든요. 희망을 누가 주는 엮어라. 거냐. 그렇죠. 꿈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라는 그러한 것이 진짜 복받으라는 꽃잔치라는 이게 첫 시집이 네. 있거든요. 여기에 잔뜩 사인이 돼 있어요. 네. 이름들이 네. 이준구, 네. 김요서, 네. 손동. 유명한 아동문학가 또 시인들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안면제 도배를 했어요. 직접 다 사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달라. 이 모든 인맥들이 회장님과 다 그때 당시에 근데 반은 돌아가서 전부. 아우 슬프네요. 근데 이건 전면 면지고 또 후면 면지가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72년도에 이걸 냈는데 꽤 오래됐죠? 서울신문사. 그 서울신문사가 단층 2층이었어. 2층 한옥으로다가 거기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어요. 출판 기념회도 사실 못했어요. 돈도 없지만은. 근데 나는 과감하게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프레스센터가 됐잖아. 높은 날. 꽃잔치 네. 정말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꽃잔치는 손대엽 선생이라고 유명한 송아지 얼룩송아지를 네. 작곡한 손대엽 선생이 작곡을 해줬어요. 꽃잔치. 그렇죠. 네. 살구나무 꽃마을에 꽃잔치가 벌어졌네. 노래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비 아씨 시집오네 벌도령님 장가드네. 이런 식으로가 여기 돼 있어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시비가 좀 몇 개 돼요. 네. 시비가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좋아졌네 좋아졌어. 노래비. 면민들이 우리 마을을 기준 삼아서 노래가 탄생되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노래비를 그때 2,000원인가 3,000원씩 모아가지고 노래비를 세웠어요. 서수남 하천일이가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자랑스럽네요. 예. 또 어디가 있을까요, 노래비? 시비가. 노래비 시비는 고향에 4개가 있고 네. 또 서울에 2개가 있어요. 멋진 사나이라는 거 있고 낭낭낭 힐링 투어라고 도선사 올라가는 큰 길 옆에 거기에 많은 등산객이 가는데 그거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강북구청에서 2개 세워줬어요. 멋진 사나이 하면 딱 군인 아저씨가 떠오르거든요. 네. 군인 아저씨들이 참 많이 불렀던 노래죠. 야,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네. 좋아졌네, 좋아졌어를 작사한 사람이니까 국방부에서 이진호라는 사람을 그 작사위원으로 군가위원으로 모시자 이래가지고 작곡자 10명, 작사자 10명을 모았어.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갔어. 난 그때 젊은 초등학교 선생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조국 창가 작사한 양명문 선생이라든가 박화목 선생 유명한 시인들이 거기 들어갔거든. 근데 내가 그때 40인데 어떻게 들어가 거기. 좋아졌네 작사한 이진호니까 넣자 이래서 넣었어. 이래가지고 전방부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시찰을 하고 그랬어. 나는 젊은이를 부각시키자 이래가지고 멋진 사나이야.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리메이크 돼가지고 아주 뭐 현대적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어요. 회장님 너무 일찍 출세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네. 신바람 나셨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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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죠. 맞아요. 우리 이제 이진호 천등이라는 호가 있는데 천등 어떤 뜻이에요? 아, 제가 이제 그 충주시 중앙군 산청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 뒤에 천등산이 있어요. 천등산. 예, 근데 그 천등은 하늘 천자, 오를 등자야. 하늘에 오른다? 이거 죽음을 뜻하니까 안 된다.
오를 등자 왼쪽에 불화자를 붙여라. 그럼 등불 등자다. 하늘에 등불이다. 스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 그래서 스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스타를 모시고 윤구마의 명사 초대서 저도 스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나도 영광. 또 제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제목이 있어. 함께 상드리는 모임이라고. 이게 꽤 됐죠. 22회니까 예. 상 드리는 모임 해가지고 따뜻하면서도 비감이 돼요. 22년 전에 시작하신 거죠, 이게? 그렇죠. 2000년, 새천년에 1999년에 내가 정년 퇴임을 했거든. 네. 그래가지고서 현해자서의 상드리는 모임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화구연 하는 사람, 신앙송 하는 사람, 또 동요 창작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 뭐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천둥문학상은 이래가지고 전부 1년에 12명을 상을 줍니다. 멋진 사나이를 작사한 것 때문에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초대했어요, 나를.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스테이스 초대를 했는데 그냥 꽁짝꽁짝 하면서 멋진 사나이가 그냥 그저 콜라스 밴드하고 나와. 그래가지고 멋진 사람이 불러. 그래서 내가 소장이 구재서 소장님이야. 딱 손 올려가지고 소장님 잠깐만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닭가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소 소가 60년 전에 내가 입대했거든. 네. 그때 불렀던 소가를 내가 부르겠다. 백제의 옛터전에 계백의 정기마시고 계백의 정기. 파랑의 어린 뼈가 파랑의 어린 뼈가 예쁘년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60년 전에 훈련병 시절에 배웠던 거 어떻게 하냐. 소장님 그거 말고 제가 5개를 불러볼까요? 그때 당시에 불렀던 그렇지 5개 다. 후회도 없으시겠어요? 아 후회 없죠. 그럼 그래.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면 내 삶에 있어서 김종서 박사 네.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경남으로 내가 희망하는데 김종서 박사가 해줬어. 그 김종서 박사님이 은사님이셨나요? 그렇죠. 담임했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그 별이 되려면 스타가 되려면 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스승님이 계셔야 네. 되고 친구가 맞아요. 있어야 되고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요즘에 참 힘들어요. 네, 힘들다고들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그래도 용기 있는 메시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선용기 후 실천. 무조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시작을 해라. 굴하지 마세요. 예, 그렇죠. 우물쭈물 할 필요 없어요. 나의 삶이 또 우리 집의 가훈이 나의 인생의 좌우명이 여러분과 함께 잘 전달되고 공유된다면 네, 맞아요. 조금 더 우리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겠네요. 그래요. 어떠세요? 이렇게 2023년 첫 새벽부터 네. 우리 이진호 네. 회장님이랑 윤구마가 소담 이런저런 아, 이야기를 아. 나누고 있는데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안 해줬으면 좋겠는. 어떠셨어요? 좋아, 너무 좋죠. 그럼 대단한 이러한 프로젝트네. 따지고 보면 윤구가 누구였냐고 박가을 회장도 이렇게 가까이 만나면 이거 대단한 뭐 하나의 이슈가 돼요. 나한테는 이것이 그대로 이제 그 자서전에도 들어가 이게 그대로. 인생의 스토리가 너무나 굵직굵직하고 많기 때문에 네, 회장님의 자서전도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졌네 좋아졌어. 멋진 사나이. 가을이래요? 가을인가요? 참 멋진 제목들이 또 한 번 희망의 메시지로 저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2023년 선용기 후실천으로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이 청취자와 구독자 분들께 인사 거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새해에 복 받으라 하는 인사를 많이 받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짓는 겁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목표를 세워서 그걸 위해서 하면은 자기가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스스로 짓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네. 스스로라는 게 되게 와닿네요. 네, 그럼요. 의지하지 말고 네. 기대하지 네. 말고 스스로 복을 지어서 네.
정말 빛나는 그런 하루하루를 연출하면 되겠지요. 귀한 시간 내주시고 행복한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복지어라 복지어라 복받아라. 복이란 슬기롭게 살아가는 용기 같은 것, 꿈 같은 것,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 초대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에는 좋아졌네 좋아졌어의 주인공 이진호 박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